KBS 뉴스특보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먼저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황현태 기자, 현재까지 들어온 상황 전해주시죠.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9시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외교부는 침몰한 유람선에 한국인 단체 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탑승자 33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7명은 구조됐고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현재 소방선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부다페스트 현지가 지금이 새벽 3시 20분입니다. 어둠이 내린 데다 굵은 빗줄기가 계속되면서 강물이 불어나고 물살이 거세 구조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조자 중 한 명이 사고 현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될 정도로 물살이 거세다고 미 ABC 방송이 전하기도 했는데요. 구조대원들에 따르면 다뉴브 강의 수온 역시 10에서 12도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침몰한 선박은 헝가리어로 하블라니, 우리말 인어라는 뜻의 유람선으로 2003년도에 운항을 시작했고 최대 정원은 60명입니다. 이 선박 회사의 대변인은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침몰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평범한 날이었고 통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영국 BBC는 어젯밤에 이 유람선이 전박 중이었는데 폭우로 강물이 범람한 상황에서 다른 크루즈선이 다가와 들이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구조된 사람들은 현지 병원 3곳에 나눠 이송됐고 건강상 문제가 없는 편이라는 헝가리 당국의 설명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현장 대책반을 꾸려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7명이 숨진 것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는데요.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경진 기자, 외교부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외교부는 오늘 새벽부터 굉장히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이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파악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침몰한 여객선에 단체 관광으로 온 우리 국민 33명이 타고 있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 우리 국민 33명 중에 현재까지는 7명이 숨졌다고 외교부는 발표했습니다. 또 19명에 대해선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7명은 구조돼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병원의 외교관들을 급파해서 부상자들의 상황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한 여행사가 내놓은 상품을 통해 7박 8일 동안 동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들른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관광 상품 중에 하나로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이 선박에 탑승을 했는데 이 선박이 크루즈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고 당시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기상이 안 좋았다고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외교부는 오늘 새벽 주 헝가리 대사관에 현장 대책반을 구성하고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현재도 이 헝가리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피해 상황을 계속 집계하고 있습니다. 또 재외동포 영사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가 구성이 됐는데 방금 전 이 대책본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로 격상됐습니다. 이 본부의 첫 번째 목적은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꾸려서 조속히 파견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신속 대응팀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을 팀장으로 외교부 직원 6명, 소방청 직원 12명 등 총 18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인데 이 비행기 편이 구해지는 대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또 행안부와 해당 여행사와 협력해서 이 사고자 가족과 접촉해 관련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막 외교부에서 신속 대응팀이 꾸려졌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사고 개요부터 현황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 자, 이번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개요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29일 저녁 9시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항하던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전복이 됐습니다. 네. 외교부는 이 유람선에 우리 국민 33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숨지고 19명이 지금 현재 구조를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공식 집계가 33명의 우리 한국인이 탔고 네. 7명이 사망을 했고 네. 또 7명이 구조가 7명이 됐습니다. 구조가 네. 됐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근데 여행사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33명이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행사에서는요. 네, 앞서 여행사에서는 이제 단체 여행객 30명 그리고 네. 자사 인솔자 1명이 탑승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원이 이제 외교부 인원과 2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행사는 현지 가이드 2명이 현지 포함된 가이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 국적의 현지 가이드가 포함돼서 2명이 더의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가이드가 아니라 네. 현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현지 가이드, 한국 네. 국적의 현지 가이드가 2명이 네. 포함돼서 33명으로 보인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여행사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사가 이번에 이 관광객들이 네. 그 여행사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떠났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이 피해자들은 이 참 좋은 여행사의 패키지 투어를 이용 중이었는데요. 12박 13일 동안 네. 동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이제 5일차 일정으로 들른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30여 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단체로 네. 한꺼번에 이 여행 패키지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현지에서 비가 오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여행사에서는 당시 수위가 높았지만 다른 유람선들이 정상 운항을 하고 있었고 그 한국 단체 관람객들이 전세를 낸 이 유람선도 정상 운행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람선도 정상 운행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 유람선이 다른 선박과 부딪히면서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군요. 예, 우선 그 여행사 발표랑 외교부에서 더 발표를 했는데요.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전복이 된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기상이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우선 사고 이후에 시간당 10mm 정도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린 것으로 지금 헝가리 기상청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그 풍속도 초속 3에서 4m 정도로 다소 강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당시 기온이 16도 정도였고요. 지금 다뉴브강 수온이 10도에서 12도 정도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꽤 차가운 정도의 수온이고. 예. 그러면 이 사고가 나기 이전부터 비가 좀 계속해서 와서 다뉴브강 수위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었나요? 네, 우선 어제 헝가리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부다페스트에 52mm 정도의 비가 내린 것으로 현재 파악이 네.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릴 것으로 현재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또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예. 그러면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쉽지 않을 우선 것 같은데. 네, 우선 현지에서 구조대들이 이제 수색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수위도 높아진 상태고 이제 비 바람이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가 넘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조금 계속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19명을 구조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외교부에 나가 있는 김경진 기자로부터 외교부가 신속 대응팀을 꾸렸다라는 소식을 들어봤는데 정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외교부에서는 현재 현장 대책반을 꾸려서 피해 네. 상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사관과 영사관을 예. 중심으로 해서 꾸려진 거죠. 네, 지금 우리 국민 7명이 구조돼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이 병원의 외교관을 급파해 부상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우리 외교부 직원들과 소방청 구조대들이 부다페스트로 지금 출발할 것으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지 그 헝가리 측의 소방대원들이 주로 이제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을 텐데 네. 우리 외교부와 현지 그 구조팀과는 어떻게 의사소통이 잘 돼가고 있습니까? 네, 우선 외교부에서는 그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통해서 신속한 구조 작업과 필요한 영사 조력이 제공될 예. 수 있도록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소방대원들이 급파되는 만큼 우리 측 도착하는 소방대원들도 급파가 됩니까? 네네. 네. 지금 현재 인원이 12명
명이 출발할 것으로 돼 있는데요. 추가로 추가될 확률도 네. 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여행사에서는 이 단체 관광객을 보낸 입장이니만큼 책임감을 크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행사에서는 어떤 또 대책을 마련한 건 없습니까? 우선 여행사에서는 그 본인들의 대표이사 포함해서 15명의 임원들이 현지로 갈 거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 피해자 명단이 확인이 되는 대로 피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네.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고가 난 유람선, 관광 유람선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유람선인데 어떤 유람선입니까? 규모는 어느 정도 되고요? 네, 우선 그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단체 패키지로 동유럽 여행을 갈 때 이제 일정으로 많이 포함을 시키는 곳인데요. 특히 다뉴브강을 따라서 유람선을 타고 이제 야경을 관람하는 것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 사고가 난 선박은 하블라니, 현지어로 하블라니라는 이름의 선박이고요. 네. 우리 그 뜻으로는 이너라는 뜻을 가진 예. 선박이라고 합니다. 여행사에서는 당시에 우리 단체 여행객들이 단독으로 그 선박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네.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럼 그 예. 이전에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했던 유람선이군요. 예, 그 부분도 추가로 확인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행사 설명에 따르면 아무래도 단체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관광객들이랑 섞여서 이제 타기보다는 단독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다뉴브강의 뭐 어떤 수심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조에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다뉴브강 어떤 강입니까? 예, 다뉴브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이제 가로지르면서 쭉 펼쳐진 강인데요. 네. 이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 때문에 수위가 사고 당시에도 높아져 있었고 계속 비가 사고 직후에도 예. 강하게 내렸기 때문에 수위가 좀 높아져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현재 지금 아직 구조되지 않고 있는 예. 분들이 있는데 현재 수온이 10에서 12도 정도 불과하다고 일단 나오고 있어서요. 이 날씨가 좀 쌀쌀한 평소보다 쌀쌀한 날씨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쌀쌀하다 보니까 시급히 구조가 네. 필요한 부분이고요. 앞서 이제 사고 원인을 다른 선박과의 충돌로 인한 전복이라고 봤는데 구체적으로 뭐 공식적으로 나온 사고 원인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네, 우선 공식적으로 외교부에서는 해당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충돌 뒤 침몰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같은 비슷한 종류의 관광 유람선하고 충돌한 겁니까? 네, 우선 여행사에서는 대형 유람선과 충돌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해당 유람선이 이제 정상 운행을 하기로 하고 이제 탑승을 한 다음에 지금 대형 유람선과 충돌을 했다 이렇게 여행사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사고 유람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견인이 된 상황입니까? 아직도 그러면 구조 작업 중인 겁니까? 네, 우선 해당 유람선은 그 침몰한 뒤 지금 전복된 다음에 침몰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아예 침몰이 됐군요. 네, 예. 아무래도 지금 구조 작업이 가장 최우선인 만큼 구조 작업이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침몰한 상황이면 그 선박 안에서의 그 인명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뭐 예. 구조 상황에서 선박 안으로 진입을 한다든가 이런 시도는 없었습니까? 네, 그 부분도 추가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밤에 사고가 났고 네. 또 폭우가 쏟아진 데다 유속 또한 빨랐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따르면 그 구조된 탑승객 중 한 명은 사고 지점에서 약 3.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물 속도도 빠르고 또 수위도 굉장히 높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원래 다뉴브 수위가 약 5m 정도인데 비가 내리고 있어서 당시 수위는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헝가리 현지에서는 이번 사고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예, 우선 현지에서도 계속해서 속보를 통해서 관련 소식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지 시각이 새벽 3시가 지나고 있는 시각인데도 계속해서 네. 속보를 통해서 구조 상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지에서 나온 보도에서의 어떤 구조 상황과 우리 외교부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나요? 예, 앞서 저희가 이제 부다페스트 현지에 계신 교민분을 연결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
당시 이제 방송이 되고 있던 구조 상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저희 외교부에서 공식 발표한 인명 피해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 33명이 탑승했고 이 가운데 7명이 숨지고 현재 19명을 구조하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또 이어서 잠시 후에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와대도 이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지선 기자.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람선 사고와 관련해서 긴급 지시를 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금 전 오늘 예정됐던 공무원 격려 오찬 행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해 성과를 낸 공무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었는데요. 헝가리 유람선 침몰로 한국인 관광객 다수의 피해가 난 상황에서 사고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오찬 행사를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현재 청와대는 정유용 국가안보실장이 중심이 돼 외교, 안보, 국방부 장관 등이 모여 수시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를 정유용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받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헝가리 정부와 협력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구조 활동을 하라. 또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대본을 즉시 구성하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연락 체계를 유지해 즉각적으로 상황을 공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현지의 신속 대응팀도 급파하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사고 소식을 보고받은 정확한 시점에 대해선 일일이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보고가 됐고 지시까지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유람선에 탑승했던 한국인 승객들은 국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 여행사 사무실 앞에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오대성 기자. 여행사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오전 9시 30분에 이상무 참 좋은 여행 최고 고객 책임자가 사고 이후 첫 번째 브리핑을 열고 사고가 나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리핑 이후 새로 들어온 소식은 아직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탑승자의 개인 신원 등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는 참 좋은 여행 패키지 투어를 하던 한국인들이 탑승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참 좋은 여행 첫 번째 브리핑에서 유람선에 자사 인솔자를 포함해 모두 한국인 31명이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실종자 등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탑승자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등에 거주하는 수도권 고객들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최고령자는 1947년생 남성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최연소자는 2013년생 여자아이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인원은 아직 구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객들은 지난달 25일에 인천에서 출발해 다음 달 2일 돌아오는 발칸 2개국 그리고 동유럽 4개국을 포함해 모두 6개국을 돌아보는 여행을 하던 5일차에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한국인 탑승객 2명에 대해선 현재 가이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참 좋은 여행사 측은 임직원 15명이 인천공항에서 오늘 오후 2시 반 항공편으로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는 여행객 가족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여행사 직원들과 함께 현지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행사 측은 1시간 정도 뒤인 오전 11시 30분에 추가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들어온 사고 사망자나 탑승자 명단들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참 좋은 여행사 사무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유람선 침몰 사고 여행사인 참 좋은 여행사 측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여행사 측의 설명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5월 29일 현재 시간 오후 9시경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오늘 새벽 4시경 되겠습니다. 저희 참 좋은 여행 단체 고객 30명과 인솔자 1명이 부다페스트 야경 관광을 위하여 유람선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수위는 높았으나 모든 유람선들은 정상 운행 중이었고 저희 회사 고객들을 태운 유람선도 정상 운행하였습니다. 탑승 중 타 대형 유람선과 추돌하여 선박이 전복 침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국인 우리 고객은 30명이 맞고요. 인솔자 1명. 그리고 아마 현지에서
현지 가이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지 가이드가 있었을 거고요. 그럼 이윤희 기자 외교부 멘트 발표고요. 있습니까? 현지 가이드도 한국 국적이면 제가 이제 파악할 저희 손님은 30명, 인솔자 1명, 31명이 맞습니다. 저희 현재는 어린이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족 단위 9개 단체 정도로 돼 있는 것만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설명드리면 리뷰가 안 돼 있고 자료 정보 정리되는 대로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인솔자도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지 행사를 주관하는 현지 사무실로부터 선박을 저희가 전세로 렌탈한 선박이라는 인폼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유람선을 탑승할 때 통상적으로는 저도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만 구명조끼의 위치를 가르쳐주고 유사시 입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 선박에 대한 그 라이프 베스트 문제는 사실 저희도 아직 파악되질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사고 당사자와 유가족 그리고 본 사고를 접하셔서 아침부터 고민이 마음이 상하실 모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네, 사고 여행사 측의 대표의 발표 내용을 브리핑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또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김민지 기자와 함께 이번 사고 내용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번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부터 좀 시간별로 살펴볼까요? 예, 우선 현지 시각 어제 29일 저녁 9시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운항하던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전복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외교부는 한국인 33명이 탑승을 했고 7명이 이 가운데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19명은 현재 구조를 위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7명, 우리 국민 7명은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33명이 탔고 7명이 숨지고 7명이 구조됐다. 이거 외교부의 공식 발표인 거죠? 예, 또 이제 전해지는 소식으로는 탑승자들은 주로 서울, 경기 등에 거주하는 수도권 고객들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고령자는 1947년생 73살 남성이고 최연소자는 2013년생 여자아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인원의 아직 구조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공식 집계만 나온 상황이고요. 네. 자, 이번 그 사고 유람선에 탑승했던 관광객들 단체 패키지 여행을 온 관광객들이라면서요? 예, 이 여행객들은 참 좋은 여행사라는 그 단체 패키지 투어 중이었는데요. 일정이 지난달 25일에 인천에서 출발해 다음 달 2일에 돌아오는 발칸 동유럽 6개국 패키지 여행을 하던 중이었고, 동유럽 패키지. 예, 사고가 난 것은 5일차였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단체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뭐 가족 단위들도 있겠고 뭐 친구 단위로 온 관광객들도 있겠네요. 예, 우선 여행사에서는 가족 단위 9가족이 9가족? 있었던 것으로 예. 알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외교부에서는 국민 33명이 탑승을 했다고 했는데 여행사에서는 관광객은 30명이었고 인솔자가 1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2명은 그 현지 가이드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여행사가 밝혔습니다. 현지에서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가이드들이군요. 예. 물론 한국 국적의 관광객들이고요, 그 가이드들이고요. 사고 당시에 현재 기상 상태가 참 안 좋았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예, 어제 이제 헝가리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강우량이 52mm였습니다. 또 사고 이후에 시간당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또 풍속도 초속 3에서 4m 정도로 다소 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뉴브강 현재 수온도 10도 안팎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헝가리 이 날씨가 지금 우리 날씨보다는 좀 추운 날씨인가 보군요. 예, 현재 날씨가 조금 쌀쌀한 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사고 당시에는 기온이 16도였는데 아무래도 또 수온이다 보니까 수온은 10도 안팎으로 더 낮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다 보니까 기온이 더 떨어진 상황이었고. 그러면 지금 구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도 비가 계속해서 오고 있습니까?
예, 우선 그 당시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었고 현재도 이제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헝가리 기상청은 우선 오늘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릴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 작업에 좀 난관이 있겠군요. 아무래도 네. 비가 오다 보면. 네. 또 아직 밤이고 기상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구조하는 데 있어서 시야도 좀 확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네요. 예, 지금 현지 구조대에서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외교부도 국제 구조대를 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직원 6명과 함께 이 소방당국 12명을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중에서는 이제 심해 잠수 담당하는 9명이 또 있고 안전지원 2명 포함해서 이제 12명이 현재 오늘 오후 출국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외교부에서는 신속 대응팀을 꾸려서 네. 구조대를 급파하겠다 했는데 이 구조팀들은 언제 출발하게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정확한 시간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적어도 오후 2시 반이 되기 전에는 출발할 예정이라고 외교부에서 지금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그 사고 유람선에 타고 있던 관광객들의 또 다른 가족분들이나 친구분들 또 이미 이제 사망하신 분들의 유가족분들은 마음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 빨리 그 현장을 가보시고 싶으실 텐데 이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 마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 시각으로 새벽에 일어난 예. 사고인 만큼 특히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우선 참 좋은 여행사 측은 그 연락이 닿는 여행객 가족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이 여행사 직원들과 함께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여행사 측 임직원 15명이 인천공항에서 오후 2시 반에 항공편으로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연락이 닿는 가족분들은 아마 이때 함께 출발할 것으로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와 또 잠시 후에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 유람선과 같은 유람선을 며칠 전 이 동유럽 헝가리에 여행 간 분이 탑승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섭외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저희 KBS 직원이시고요. 이현철 씨가 열흘 전 탑승 당시에도 비가 왔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현철입니다. 며칠 전 그 여행 당시 이 유람선 탑승할 때도 비가 왔다고 하던데요. 수위가 많이 높아진다고 해서 배가 침몰할 정도입니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예. 그 지금과 같은 그 영상과 같은 상태이고요. 비는 1에서 2mm 정도에 내리고 있는 상태였는데 시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온이 저희들이 춥다고 느낄 한 10에서 13도 정도였기 때문에 물은 그렇게 많이 불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물이 가을 정도 날씨, 그냥 선선한 날씨 정도였고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시야는 괜찮았다는 말씀이셨고 이현철 씨 그 당시 탑승하실 때도 밤에 탑승하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 19시경에 탑승을 했습니다. 19시경에 탑승을 해서 2시간 그 유람을 하는 코스였기 때문에 원점으로 회귀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배를 저희들이 단독으로 31명, 그 인솔자 1명과 현지 가이드에서 33명이 단독으로 전세를 내서 탑승을 했는데 안전 장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지를 못했고요. 그 배는 그 함수에서 한미까지가 25m에서 30m 정도 돼 있고 가로의 폭은 한 6에서 8m 정도 되었습니다. 규모가 있는 유람선이었군요. 근데 예, 안전 예.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했는데 그럼 구명조끼나 이런 부분이 배에 아예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그 선장이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배 업무를 도와주는 승무원 한 명이 있었는데 별도의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그 소화기하고 네. 구명조끼는 있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안내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1층과 2층의 그 구조로 되어 있어 60명 정도로 탈 수 있는 유람선이었는데 예. 별도의 안내 없이 그냥 그 탑승과 동시에 출발을 하고 2시간 동안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에 대한 고지 없이 자유롭게 1층과 2층을 갖다가 사진 촬영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규모의 배였습니다.
어떤 제지도 없이 배에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배를 타기 전에 어떤 안내를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아예 그 안전에 관련된 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라 이런 안내 전혀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다. 현지 가이드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예. 그다음에 현지 승무원에 대한 부분들이 별도에 대한 이렇게 뭐 영어로 된 부분의 고지도 없었고, 가이드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익숙하게 단순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이 탑승을 하다 보니까 네. 탑승과 동시에 출발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철 씨 잠시 후에 또 다시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며칠 전 사고 배와 같은 기종을 탑승했던 저희 이현철 씨의 내용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다시 스튜디오에 있는 김민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람선 이 사고 유람선 안에 어떤 안전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보통 저희도 유람선을 타다 보면은 어떤 안전과 관련된 안내도 받고 구명조끼 부분도 어디 있는지 보고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헝가리 현지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았나 보군요. 예, 우선 지금 그 해당 침몰선은 길이가 27m 정도의 소형 선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관광용 크루즈용으로 탑승을 할 때는 전체 인원이 45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45명이 탄 거였나요? 아니면 아니요, 이번에 탑승객은 우선 우리 외교부에서는 우리 국민 33명과 네. 헝가리 승무원 2명, 35명이 네. 탑승을 그 했다고. 탑승 예, 정원을 다 그렇습니다. 채운 게 아니라 예. 우리 관광객들만 전세를 내서 33명 정도 탔다. 예,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안전조끼 착용 여부가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요. 아까 여행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안전조끼가 없었을 수도 있고 네. 있었는데 착용을 안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겠네요. 네, 그 부분은 추가로 더 현지에서 네. 또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상황이 있습니까? 예, 우선 외교부에서는 그 우리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그 충돌한 선박이 어떤 선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아까 여행사에서는 우선 대형 유람선과 충돌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뉴브강에서 여행용 크루즈 유람선 같은 경우는 이런 하블라니호 이번에 네. 사고 선박인 한 중소형 규모의 선박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선박들 말고도 더 큰 선박들, 더 큰 유람선들도 같이 운행을 하고 있었나 보죠? 네, 그 부분도 추가로 확인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여행사에서는 당시에도 다른 유람선들이 운항을 하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약간의 악천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객선들, 유람선들은 뭐 충분히 운행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네, 여행사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곳이 이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을 따라서 예. 유람선을 이제 타고 야경을 보는 것이 이제 유명한 코스이다 보니까 예, 다른 그런 관광객들도 예,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이 한 27m의 소형 선박이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우리 한강에서도 그 유람선들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강 유람선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광용 크루즈로 탑승을 할 때에는 인원이 한 45명 네. 정도 탑승하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여행, 이 헝가리 여행에서 다뉴브강 이런 그 야경 크루즈를 타는 일정이 뭐 흔히들 많이 하는 일정인가 보죠? 예, 그 해당 코스가 이제 이번에도 동유럽 네. 패키지였는데요. 그 중에서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제 다뉴브강을 따라서 유람선을 타고 야경을 보는 그런 상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침몰선 같은 경우에는 27m 소형 선박이었지만 이 선박과 충돌한 다른 유람선은 일단 크기가 더 컸던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크루즈 유람선 같은 경우에 선박끼리 충돌한다고 해서 바로 침몰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대형 선박은 그 같이 충돌 상황에 있었던 대형 선박은 괜찮았던 것이죠?
네, 우선 그 부분도 저희가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다뉴브강 유람선 투어 자체가 네. 다양한 크기의 선박이 아.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탔던 선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유람선보다는 조금 크기가 작은 선박이었다고 하고요. 네. 지금 네. 사고 당시의 CCTV 영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화면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고 당시 CCTV 화면으로 보이는데요. 예. 보시면 다른 선박들이 굉장히 많이 운항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투어인가 보네요. 많은 유람선들이 보입니다. 예, 지금 크기도 다양한 선박들이 투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보기에도 이 크기가 좀 다양한 선박들이 네, 운항을 하고 있는 모습이 큰 보입니다. 동그라미에 있는 유람선과 네, 사고 유람선이 충돌하는 장면이 보이나요? 예, 지금 아무래도 당시 시간이 현지 시간으로 저녁 9시였던 만큼 좀 어두워서 자세히는 보이지 않는데요. 우선 그 침몰 전 그 모습과 지금 충돌하는 모습이 네. 담겨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구조가 가장 중요할 텐데 네. 현지에서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현지 구조대에서 계속해서 지금 구조를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금 수위가 평소보다 비 때문에 조금 다소 높아진 상황이고 사고 당시 기온은 16도 정도였지만 수온은 10도 안팎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외교부에서도 국제 구조대를 신속히 파견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방청 12명도 같이 파견이 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는 심해 잠수사 9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 소방 당국과 우리 이 대사관, 헝가리 대사관이나 영사관하고의 그 의견 교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대책 교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우선 우리 현지 그 영사가 일단 현장에 급파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신속한 구조 작업을 위한 영사 조력이 제공을 하겠다고 지금 애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해당 그 침몰선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고난 선박은 소형인 일반 크루즈용이었고요. 이 부다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오후 9시 반쯤에 해가 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늦게까지 해가 떠 있군요. 예, 그래서 이번 관광도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시내 강을 오가는 코스이기 때문에 한국인 관광객 등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승선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탑승을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네. 흔히들 많이 하는 관광 코스라서 네. 그 안전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들 타시나 보군요. 예, 우선 탑승을 했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시내 코스이기 때문에 주로 이 구명조끼까지는 착용을 하지 않고 탑승을 한 적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 경우에도 정확히 당시에 어땠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민지 기자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이번에는 국제부의 황현택 기자가 또 스튜디오에 같이 자리를 했습니다. 황현택 기자와 조금 전 나온 사고 당시의 CCTV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고 당시에 CCTV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밤이고 기상상이 좋지 않아서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 화면 보면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네네. 하죠. 네. 아무래도 관심이 그 구조 작업하고 더불어서 사고 원인이 어디에 있나 이것도 관심이 했는데요. 네. 그 해당 선박 회사 대변인은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침몰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큰 동그라미 친 부분이 사고 유람선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저 앞에 보이는 배가 허블라인이 이번에 사고가 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어라는 뜻의 유람선입니다. 이 영상이 이도캡이라는 헝가리 기상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시간으로 보면 어젯밤 현지 시간으로 8시 55분부터 9시 15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새벽 3시 55분부터 4시 15분까지 17분 동안의 그 영상을 담은 웹캠 영상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사고 선박이 지나가고 뒤따르는 대형 선박이 추돌하는 장면은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만
잠깐 흔들리는 정도의 아. 모습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그러면 같습니다. 대형 선박이 그 사고 선박 후미를 좀 추돌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현지 목격자들 진술하고 상당히 부합하는 영상입니다. 예. 현지 목격자들도 해당 사고 선박이 한 27m 정도, 정원 60명이 한 27m 정도의 선박인데 그거보다 좀 훨씬 큰 선박이 후미에서 추돌을 했다. 이런 목격자 진술이 외신을 타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목격담을 조금 뒷받침해주는 CCTV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목격자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나 보죠? 네네. 일단은 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외신들이 초기에 좀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예, 보였습니다. 그 사고 선박이 정박 중에 다른 선박이 와서 충돌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또 다른 보도는 대형 선박 지금 CCTV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형 선박이 후미에서 추돌했다 이런 보도가 서로 엇갈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CCTV가 공개되면서 최소한 정박 중인 상황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지금 화면에 운행을 보이는 하던 것처럼 중이었죠? 굉장히 많은 배들이 예. 정상적으로 좀 운행을 하던 상황으로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전 같습니다. CCTV를 보고 좀 놀란 게 정말 많은 배들이 다뉴브강을 다 오가고 있었네요. 네네. 예. 한강 같은 경우에는 유람선이 이렇게 많이 오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뭐 아까 민박 그 사장님께서도 전화 인터뷰를 했던 것처럼 다뉴브강이 세계 3대 야경을 예. 자랑하는 세계적인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운항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무질서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많은 배들이 오가면서 좀 요리조리 피해가는 모습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이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일상적인 전형적인 그 크루즈 여행하는 모습이었는데 워낙 네네. 또 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추돌 사고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다만 되는 거군요. 그 구조 작업이 완료된 후에 날이 밝고 예. 구조 작업이 완료된 후에 현지 경찰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하면 예. 구체적인 원인이 좀 규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시면요. 사고 당시 추정 CCTV 영상이고요. 이게 현재 기상청의 그 CCTV를 통해서 나온 영상인 네네. 거죠. 17분 분량의 영상에서 현지 시간 그 저녁 9시 5분에서 10분 사이 지금 다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저 네. 다리 인근에서 마가렛 다리라고 합니다. 저 다리를 마가렛 다리라고 하는데 갑자기 사고 선박이 방향을 확 틀면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확히 뒤따르던 배가 추돌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지금 흐릿한 화면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다면서 추정되는 건 그 추돌이 있지 않았을까,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부 황현택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그 현지에 30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에서 30년 동안 거주하면서 그 교민으로 계시는 이성일 선생님을 전화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일 선생님 연결돼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현지에서 30년 동안 거주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저는 유학으로 여기 왔다가 예. 통역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 상대로도 뭐 일도 하시고 그러시나 보군요. 예전에 여기에 유람선이라든지 시티 투어 이런 번역 통역 일을 많이 했었죠. 네. 자, 요즘에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하던데 예전보다 부쩍 많이 네네. 늘었죠?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네. 지금 현재 약 12만 5천 명이 연내왕하는 헝가리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이 관광객이 한국 관광객입니다. 네. 이성희 선생님은 그러면 그 다뉴브강의 관광 유람선을 많이 보셨겠네요. 네네. 타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그렇죠. 많이 타봤죠. 네. 어떻습니까? 그 유람선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좀 무리한 면은 없었습니까? 여기는 한국 내지는 아시아와는 다르게 예. 이 구명조끼를 입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자유여행객들이 자유여행객들이 많이 타는 배는 네겐다라고 하는 유람선인데 예. 주로 이 관광객들이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타는
유람선은 이 패키지 그룹들이 많이 타는 유람선은 이 전세 유람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사고가 난 그 허브 레아니는 아마 전세배일 것입니다. 네. 자, 그 사고 당시 현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는데 원래 이렇게 그 헝가리 날씨가 이맘때쯤에 이렇게 좀 악천후가 많이 있나요? 여기가 지금 133년 만에 예. 이상 기온으로서 원래는 여기가 한국처럼 아주 더워야 되는데요. 아, 예. 네, 그런데 마치 한국의 장마철처럼 5월달에 계속해서 비가 왔습니다. 그럼 이런 악천후 속에서 유람선을 운행하는 게 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겠군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천둥 번개가 치더라도 유람선은 운행을 합니다. 그럼 기상 상황에 크게 관계없이 이 네, 단위구강의 네. 관광 유람선들은 항상 좀 운행을 하고 있는 편이군요. 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그 단위구강에 많은 유람선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네네. 그럼 일상적인 그 광경인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유럽 3대 야경이다 보니까 네. 그 유람선을 타면서 야경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광 코스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어지럽게 관광 유람선들이 다니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뭐 침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유람선끼리 충돌을 한다거나 추돌한다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 사고고요. 현재 언론에서는 네. 이번 사고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현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여기가 새벽 4시이다 보니까 더 이상의 보도는 나오지 않고요. 아마 내일 여기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내일 아침 오늘 아침 되어야 아마 후속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시 이상민 선생님께서는 그 구조 작업이 펼쳐지는 그 단위구간 근처에 뭐 그 현재 언론이 보도되는 그런 화면들 보셨습니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뉴스 속보로 나오고 있군요. 네. 예. 어떻습니까? 그 구조 작업이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3.2km에 달하는 이 단위부 강변을 통제하고 있고요. 예. 사고 이후에 그 모든 유람선의 운행을 정지하고 이 구조선만이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단위구강에 있는 선박들은 운항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희 선생님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성일 교민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시 이제 국제부 황현택 기자와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현택 기자, CCTV 영상을 보니까 참 어지럽게 유람선들이 오고 가는 모습 속에서 이렇게 추돌로 유심되는 장면들을 봤잖아요. 네, 일단 화면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화면이 헝가리의 기상정보 사이트 이도캡이라는 곳에서 기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이트에 담겨 있는 CCTV 영상인데요. 시간으로 보면은 어젯밤 8시 55분부터 9시 15분까지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오늘 새벽 3시 55분부터 4시 15분까지 17분 분량의 영상입니다. 이 중에서 한 9시 5분부터 한 10분 사이에 이제 피해 선박이 화면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당 장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다뉴브강의 국회의사당 인근이고요. 저 뒤로 보이는 다리가 마가렛 다리라고 합니다. 야경으로도 유명한 딱 그 스팟인가 보군요.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면 많은 배들이 보면은 그 비가 좀 내리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화면이 좀 흐릿해 보입니다. 굉장히 비로 흐릿한 인해서 그런 상황이긴 건지. 합니다만 지금 원이 2개가 쳐져 있죠. 앞에 보이는 배가 피해 유람선입니다. 해당 유람선이 폭이
5m, 길이가 한 27m 정도 되고 네. 2003년부터 운항을 시작했고 정원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이번에 한국인 포함해서 3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만 화면 유관 그 CCTV 화면으로 보면은 그 뒤따르는 배는 그 앞에 있는 피해 선박보다는 굉장히 육안으로 보기에는 네, 육안으로도 크기가 굉장히 커요. 커 보이죠. 예. 뒤에서 그 잠시 마가렛 다리 인근에서 피해 선박이 방향을 틀면서 잠시 흔들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흔들리기 직전에 뒤따르던 대형 선박이 추돌을 했느냐 이 여부는 이 영상만 봐서는 판단하기엔 좀 이른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서 교민 연결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고가 전혀 없었다 그랬단 말이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상이 없었던 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곳이 굉장히 세계 3대 야경을 자랑하는 예. 그 유명 관광지고요. 많은 선박들이 오랫동안 운항을 해왔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무슨 뭐 운항 정보라든지 규칙이 이런 있겠죠. 것들을 예. 교환하고 아마 바닥 그 강길이라고 하죠. 강길로 서로 네. 잘 이렇게 분배가 돼 있을 걸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에서 보면 당시 다뉴브강이 범람하고 있었다는 네. 상황. 자, 사고 2시간 전에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는 화면이 좀 또렷하네요. 네네. 속도는 굉장히 느린 편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이도캠에서 제공했던 CCTV 영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타임랩스라고 해서 네네. 약간 긴 시간을 빠르게 편집한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사고 2시간 전 상황인데 이제 정상적인 속도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예. 상황입니다. 관광객께서 직접 찍은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고 2시간 전이라면 현지 시간 저희가 사고 추정 시간이 9시 5분이기 때문에 한 현지 시간 저녁 7시 네, 정도로 7시 내외겠죠. 네,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제 해가 늦게 지기 때문에 늦은 시간에 이제 운항을 하고 있고 또 정말 필수 코스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그 유람선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해당 선박은 아까 교민께서도 뭐 전세했을 것이라고 추정하셨는데 실제로 여행사가 선박 운항 회사로부터 빌려서 임대를 해서 여행 전문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유람선이었습니다. 그 해당 선박 회사 설명을 들어보면요, 이 선박 회사의 대변인이 CNN 방송과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들은 침몰 이유를 확인할 수가 없다. 사고 날짜는 굉장히 평범한 날이었고 통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왔고 그리고 특별히 사고가 날 이유는 선박 내에서 기술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비가 좀 오고 바람이 많이 불긴 했지만 그래도 그냥 평상시처럼 운행을 했다는 그 사고 선박 대표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사고 이후에 또 수습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앞서 현지 교민 말씀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그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구조 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뭐 강을 좀 통제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가 좀 중요하겠네요. 예. 지금이 11시 20분이죠. 예. 현지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4시 2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좀 해가 밝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지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들은 사고 현장에서 구조선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구조선들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 아직 빗줄기가 계속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물이 불어났고 물살이 거센 상황이고 수위도 굉장히 다뉴브강의 수위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 꽤 어려움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미 ABC 방송 보도에 따르면은 실종자 그 구조자 중에 한 명, 구조되신 분 중에 한 명은 사고 현장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수색과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탑승객들이 이제 구명조끼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을 안 했기 때문에 또 물살이 또 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로 또 흘러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뭐 좀 구조 작업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은 그 다뉴브강 수온도 지금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어서 뭐 10에서 12도 또는 10에서 15도 이 정도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굉장히 좀 시급한 신속한 구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혜태 기자가 또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 활동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경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 지역에서 우리 국민 단체 여행객이 탑승한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헝가리 정부와 협력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한 구조 활동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보고받은 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중대본을 즉시 구성하고 국내에 있는 피해자 가족과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즉각적인 상황을 공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현지에 신속 대응팀을 급파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브리핑룸 연결해서 또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사고가 난 부다페스트는 어떤 곳인지 이윤희 기자가 브리핑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연결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김민지 기자와 함께 사고 당시 상황부터 좀 전반적인 개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이번 유람선 침몰 사고 개요부터 현재 피해 상황, 공식 집계된 게 새로운 게 더 있는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우선 외교부에서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우선 사망자 7명의 신원을 아직 외교부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직 확인된 인명피해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 33명이 탑승했고 이 가운데 현재까지 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7명은 구조돼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외교부에서 사망자 7명의 신원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구조된 7명 같은 경우는 연락이 좀 닿고 있습니까? 네, 우선 외교부에서는 그 구조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7명에 대해서는 현재 병원으로 외교관을 급파해서 부상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외교부는 추가로 이 사건이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에 발생이 했는데 오늘 새벽 4시 15분에 공관에 처음으로 사건이 접수됐다고 추가로 4시 15분에 공관에 접수가 됐다. 그럼 그 이후에 정부의 또 대응책들이 나왔겠군요. 예, 우선 정부에서 지금 신속 대응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교부 직원 6명과 소방청 직원 12명이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는 심해 잠수사 9명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신속 대응팀 중에 일부는 오늘 오후 1시에 출국을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인원들도 최대한 빨리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제 CCTV를 보니까 사고 당시에도 굉장히 선박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주변에? 근데 사고가 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바로 구조가 안 되고 옆에 선박들이 좀 구조를 도울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의문이네요. 예, 우선 그 사고가 난 곳이 유명한 관광 코스다 보니까 화면으로 보셨던 것처럼 수많은 이 유람선들이 동시에 운항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 문제는 이게 한국인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승선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그 탑승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수위도 높은 상황이고 또 바람도 많이 부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구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선박들도 미처 손쓸 겨를이 없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사고 원인이 이제 CCTV를 보면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선박끼리의 추돌이 아닐까라고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선 그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을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우선은 다른 유람선과 충돌을 해서 침몰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제 외신 보도에서는 정박 중이던 선박을 이제 다른 유람선이 충돌을 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지금 확인된 화면이나 이 추후에 이제 여행사에서 밝힌 것에 따르면 운항 중에 다른 유람선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여기까지 또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를 좀 전해드릴게요. 네, 현지 언론 보도가 또 나온 게 있습니까? 사고 유람선 아까 저희 설명에는 화면을 보면서 뒤따르던 배가 추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지 언론들은 헝가리 국회의사당 근처에서 다른 큰 유람선과 충돌한 것으로 충돌한 뒤에 빠르게 전복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돌 뒤에 바로 전복이 됐다.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폭우로 물이 많이 불어나 있었고 강한 바람도 계속해서 불고 있었다고 하고요. 다만 출항 당시에 비는 오고 있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현지 보도 같은 경우 어떤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전해진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구조자 중에 한 명이 현지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는데요. 큰 유람선이 다가오길래 설마 받을까 생각했는데 두 배가 충돌을 했고 자신은 강에 빠졌다가 다른 유람선에 의해서 구조됐다 이런 그 구조자의 진술도 나오고 주변에 있습니다. 선박들이 많아서 구조가 아예 안 된 게 아니라 주변 선박에 의해서 구조가 되신 분들도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수색 상황에 대해서도 현지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구조에는 현지에서 지금 보트와 잠수부, 스포트라이트, 레이더 등이 동원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수중 음파 탐지기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조 당국은 특히 이 강을 따라서 탐지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실종자들, 그러니까 구조 대상자들이 하류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색 범위를 굉장히 넓히고 서두르고 있다. 이런 구조 당국의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혜택 기자 또 새로 들어온 외신 내용 살펴봤습니다. 자, 현재 물살이 매우 빨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가 강 하류로 떠내려갈 수 있어 현지 구조 당국은 수색 범위를 다뉴브강 남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유람선은 헝가리 의회 근처에서 다른 큰 유람선과 충돌한 뒤 전복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폭우로 물이 많이 불어나 있었으며 강한 바람도 계속해서 불고 있었습니다. 출항 당시에는 비는 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유람선은 그러나 충돌 뒤 매우 빨리 침몰했다고 선사 측인 파노라마 덱 측은 밝혔습니다. 구조자 중 한 명은 현지 교민에 큰 유람선이 오는데 설마 받을까 생각했는데 두 배가 충돌했으며 강에 빠졌다가 다른 유람선에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된 승객과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 3곳에 나뉘어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조된 사람들은 건강상에 문제가 없는 편이라고 헝가리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구조에는 보트와 잠수부, 스포트라이트, 레이더 등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수중 음파 탐색기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구조 당국은 강을 따라 탐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조팀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들이 하류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색 범위를 넓히고 또 서두르고 있다고 현지 언론에 밝혔습니다. 현재 구조와 수색을 위해 부다페스트 다뉴브 남쪽 지역의 보트 통행은 중단된 상태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네, 황혜택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나왔듯이 이 대형 선박과 충돌한 후 빠르게 전복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네요. 네, 현지 화면이 사고 당시 화면을 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헝가리 기상정보 사이트 이도캡이라는 곳에서 사고 순간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웹캠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8시 55분부터 9시 15분까지 17분 분량을 담은 영상인데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늘 새벽 3시 55분부터 4시 15분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선박이 유람선과 나란히 운항하는 모습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지금 화면에 잡혀 있고요. 9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대형 유람선, 뒤따르던 대형 유람선이 다뉴브강 마가렛 다리에서 방향을 급히 틀면서 잠시 흔들리는 모습 지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흔들리는 모습 보이네요. 이렇게 틀면서 네. 흔들리는 모습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추정이 되겠네요. 정확히 뒤에서 추돌한 것인지 서로 충돌한 것인지는 영상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 구조자의 진술 또는 목격자의 진술을 들어보면 충돌 쪽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날이 밝고 그 대형 선박도 수배가 될 수 있으니까 대형 선박의 충돌의 흔적이 있는지 또 피해 선박의 충돌의 흔적이 있는지는 수사당국의 어떤 조사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구조된 분들의 어떤 그 당시 사고 당시에 대한 진술도 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정영훈 기자 리포트에서도 잠시 언급이 됐습니다만 구조되신 분 중에 한 분이 큰 배가 다가오길래 설마 저 배가 충돌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충돌을 했고 본인은 그 강에 빠졌는데 다른 유람선에 의해서 구조가 됐다 이런 그 구조자의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 사고 직후에 바로 다른 유람선에서 구조가 될 수 있었고, 근데 상당히 많은 유람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뉴브강을 오가는. 네. 그분 말고도 다른 분들은 왜 구조가 되지 못했을까요? 아무래도 사고가 터지면 인근의 선박이 구조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다뉴브강에서는 지금 한 10여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기 때문에 수위가 굉장히 높고 물살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내에 구조를 하지 못하면 실종자들의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수색 반경이 점차 넓어지고 이런 상황들을 좀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물살이 빠르다 보니까 또 사고가 빠르게 났고 손쓸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충돌한 후에 선박이 허블라인이라는 이름의 선박인데요. 그 길이가 한 27m, 폭이 한 5m 정도 되고 최대 정원이 60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관광용으로 할 때는 한 45명 정도를 태운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운항을 시작했고 그 여행사에서 전세를 내서 아예 빌려서 관광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당 선박 그 선사 측이라고 하죠. 선박 회사 측은 아직까지 해당 선박의 기술적 결함이나 그 선장의 무슨 다른 반응, 구조 신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 징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다뉴브강이 한강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규모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뉴브강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봤을 때 꽤 넓어 보이는데. 네, 한강보다는 더 이렇게 폭이 좀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 보시는 화면은 다뉴브강에서 국회의사당 인근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은 꽤 그 배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거 봐서는 이쪽의 폭은 다른 곳보다 더 넓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넓고 큰 강이다 보니까 또 그 유속도 좀 더 빠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구조 작업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인 것 같고요. 좀 여행사 측에서도 계속해서 뭐 앞서서 오전에 브리핑을 하면서 뭐 대책도 얘기하고 있고 아무래도 그 여행을 갔던 관광객들의 가족분들의 그 심경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현지로 편지를 보낼 수 있게끔 뭐 여행사에서 도와준다거나 이런 내용들도 좀 있습니까 대책으로? 네. 자세한 얘기는 뭐 아까 김민지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현재 여행사도 한 10여 명으로 현지의 직원들을 급파해서 최대한 구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고 구조된 그 구조자들 현지 병원 한 3곳 정도에 나누어져서 지금 그 수송이 됐는데 일단 외신으로 들어오는 소식은 구조자들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괜찮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소원은 낮았지만 구조자들은 상태는 괜찮고 앞으로 또 이 구조가 어떻게 또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들이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이 이제 4시 반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날이 밝을 텐데 굉장히 구조에 필요한 조건들은 열악하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그 날이 일단은 어두웠고요. 그다음에 현지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구조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특히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실종자들이 강 하류 쪽으로
이렇게 퍼져서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지 구조당국도 수색 반경을 굉장히 넓히면서 하류 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다. 하류 쪽에서는 이 보트 통행을 아예 중지시켰다. 이런 소식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류에서는 아예 선박 운행을 금지시켰다. 그러면 상류 쪽에서는 좀 그 배 운행이 재개가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되지 있습니다. 않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강이 이제 뭐 비가 온다고 그래서 수위가 갑자기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 다뉴브강 지금 자 여기까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또 참정원 여행사 측에서 추가 브리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자료가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잠시 후에 자료 오는 대로. 네, 자료가 온 뒤에 브리핑을 이어가겠다는 말이고요. 오늘 죄송합니다. 사고 여행사인 참정원 여행사의 전무가 기자회견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객 30명, 가이드 3명, 총 한국인 33명이 탑승했다고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그 여행사 측이랑 인원이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외교부하고의 좀 통계가 좀 다른 상황이었고요. 아침 1차 발표 시에 말씀 못 드렸던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저희 우선 국내에 계신 유가족분들 한 5 정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전부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가족 16명은 우선 현지 출발을 원하셔서 금일 심야 혹은 내일까지 비행편이 접수되는 편에 따라서 저희 직원들을 대동해서 현지 모시고 갈 예정이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다시 배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면 좀 전에 그 모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31명에서 34명 혼선이 있는데 저희 고객은 30명의 인솔자 1명이 맞고요. 현지 부다페스트 현지 가이드 1명이 추가돼 32명. 그리고 현지 가이드 중 사진작가 한 분이 그 배 촬영을 위해서 타셨답니다. 그래서 33명. 그리고 현지 선박 운전하시는 분 한 분까지 포함해서 조합 34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대책 반원은 국내 이외에 저희 언론이나 알리는 데 좀 다소 소홀한 점 죄송하지만 저희 우선 최우선적인 과제가 현지 파견되는 인력 수급과 유가족들에 대한 연락, 현지 대책이 우선 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 때문에 좀 다소 늦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5명에 대한 부분은 금일 오후 1시 비행기로 저희 부사장 포함 14명이 현지로 출발, 금일 오후 8시 전후에는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현재 국내에 대기하여 유가족분들이 현지 출발 시 고객분들을 대동하고 갈 수 있도록 6명이 공항 주변에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도합 오늘 오후 1시 출발 14명, 공항 대기 6명 포함해서 저희 20명 직원들이 현지 파견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지 협력사를 통하여 현지 생존자 수습이나 뒤처리는 5명 정도 현장 파견되어 수습 중에 있습니다. 좀 전에 배포드릴 자료 중에 우리 직원 파견되는 명단과 스케줄 그리고
구조 고객 7명에 대한 상세 명단은 자료를 통하여 배포드리겠습니다. 구조 고객은 현재까지 구조 고객 신상 파악되신 고객분들은 7명입니다. 이 자료는 전체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 고객은 정영아 고객 31살 여자분 고객 계시고요. 황성자 고객 49세 여자분입니다. 이오키 고객 66세 여자분이시고요. 안희철 고객님 60세 남자 고객분이시고 이윤숙 고객님 64세 여자분입니다. 이윤숙입니다. 윤숙입니다. 예. 윤나라 고객님 32세 여자 고객분이시고요. 김용미 고객님 55세 여자 고객분이십니다. 명단 여기 드릴 테니까 명단 돌려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상 7명은 구조가 완료된 고객 신상 확인된 사항이고요. 자료는 배포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현장 수습을 위해서 저희 대표이사는 호주에서 현장으로 바로 출발하셨고요. 부사장 포함해서 임원 5명, 직원 12명, 기타 직원 총 조합 20명은 오늘 오후 1시에 1차 14명 출발하고 6명은 고객분들 일정에 맞춰 가족분들을 대동하고 현지로 출발하여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파악된 사고 경위는 저희도 직접 목격자나 들은 바는 없고 현장에 파견된 저희 직원 5명 중에 1명을 통해서 들은 바입니다. 사고가 추돌 문제는 저희 선박은 정박 중에 있었고 출발 직전 정박 중에 대형 바이킹 크루즈선이 덮친 이런 사고로 현재까지 저희는 보고를 최종 받았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경찰 발표나 저희 직원을 통해서 들은 바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당초에 현지 직원을 통해서 들은 바도 대형 선박이 저희 선박을 추돌한 거로 보고를 받았었고 2차 확인한 바로는 저희 선박은 출발 전에 9시경에 정박 중에 대형 선박이 치고 지나가는 이런 사고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일부 연락되지 않은 가족분들이 떠났기 때문에 일부 연락되지 않은 한 5가족 되는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가족 연락처 소재를 파악하고 그분들 대동하여 현장으로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며 현지에서 모든 숙박 및 병원 시설 부상자나 고객들이 안전하게 처리하고 부상자나 생존 고객들이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귀국할 수 있는 조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먼저 걸린다고.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일단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 드리고요. 필요한 사항들은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인력이 최선을 다하더라도 자료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자료로 배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정훈 여행사 측의 추가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관련해서 정리된 내용 김민지 기자와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애초에 저희가 들었던 외교부 발표와는 좀 다른 추가된 인원이 나왔습니다. 34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방금 브리핑에서 발표가 됐죠? 예, 우선 방금 여행사에서는 인솔자 1명, 현지 가이드 1명에 사진작가, 촬영하기 위한 사진작가 1명, 그리고 선박 운전 1명까지 모두 34명. 이 탑승을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또 구조자 7명 명단도 파악해서 방금 발표를 했고요. 아직 5가족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돼서 13가족 16명이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지금 여행사 측은 34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부분은 또 외교부에서 또 공식 확인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부 유가족들이 현지에서 출발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예, 지금 현지로 출발할 것이다. 네, 지금 5가족을 제외하고 연락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13가족 16명이 오늘과 내일 여행사 직원을 동행해서 현지에 갈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구조자 7명 신원도 이제 파악이 돼서 이름과 나이를 네. 방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구조자 이름과 나이는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명단이 들어온 대로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고요. 제가 명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단이 들어왔습니까? 예, 먼저 정연아 씨, 31살 정연아 씨 구조자 명단입니다. 네, 구조자 지금 불러드리는 네. 내용은 구조자 명단입니다. 네, 31살 정연아 씨, 49살 황성자 씨, 66세 이옥희 씨, 60세 안희철 씨, 64세 이윤숙 씨, 32살 윤나라 씨, 또 55살 김용미 씨가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다고 방금 전 여행사에서 발표했습니다. 네, 구조자 명단 다시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31살 정연아 씨, 49살 황성자 씨, 66살 이옥희 씨, 60세 안희철 씨, 64세 이윤숙 씨, 32살 윤나라 씨, 55살 김용미 씨가 구조돼 병원에 이송됐다고 여행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명단은 또 확실하게 들어오는 대로 또 자막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예, 우선 현장에 파견된 여행사 네. 직원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고는 출발 전에 정박 중에 대형 크루즈선이 들이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현지 파견 직원이 파악을 했다라고 네.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확인이 필요할 그러니까요. 것으로 보입니다. 운행 중이 아니라 이 사고 선박은 정박 중이었고 대형 선박이 추돌을 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여행사 측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 목격자 진술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정확한 경위는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우선 아직까지 외교부에서는 사망자 7분에 대한 신원은 아직까지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개된 명단은 아까 말씀드린 구조되신 7분의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여행사 측에서는 구조된 고객들의 신상을 확인해서 명단을 발표했고요. 사망자 명단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파악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였습니다. 자, 외교부는 현재 현장 대책반을 꾸리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신속 대응팀을 꾸려 급파했습니다. 현재까지 한국인 7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외교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경진 기자, 추가로 집계된 사항 나왔습니까? 네, 외교부는 오늘 오전에 1차로 피해 상황을 집계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는 없습니다. 1차 발표 내용을 보면 단체 관광객 33명 중에 현재까지 파악되기로 7명이 숨졌다고 외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여행사가 발표한 것은 34명인데요. 이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 건지 외교부는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외교부는 현재 7명에 대한 신원은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19명을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현지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현지 부다페스트는 현재 1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 7명은 현재 구조가 돼서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아까 여행사에서 발표한 명단과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병원에 외교관을 급파해서 부상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한 여행사가 내놓은 상품을 통해 7박 8일 동안 동유럽을 여행하던 중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관광 일정으로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선박에 탑승했는데 이 선박이 크루즈선과 충돌하면서 침몰했습니다. 또 사고 당시 비바람이 강하게 부는 등 기상이 안 좋았다고 외교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제 강우량은 52.6mm로 이 가운데 31mm가 사고 전 7시간 동안 내렸다고 합니다. 이 사고 당시 풍속은 순간 초속 3에서 4m였고 사고 당시 기온은 16도 정도였다고 파악됐습니다. 외교부가 신속 대응팀도 급파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새벽 4시 15분에 공관에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즉시 주 헝가리 대사관의 현장 대책반을 구성하고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이 대책반은 현재 헝가리 관계 당국과 협조해서 피해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는 이 차관급 인사가 나와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재외동포 영사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했는데 이 대책본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로 격상됐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11시 20분으로 예정된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 사무총장 접견 일정도 취소하고 사고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4차례에 걸쳐서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 또 외교부 장관이 화상회의를 하면서 기민히 대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꾸려서 조속히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신속 대응팀은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을 팀장으로 외교부 6명, 이 소방청 12명 등 총 18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인데 심해 잠수사 9명도 포함됐습니다. 신속 대응팀 중 이상진 영사단장 등 4명은 우선 아에로폴리트 251편으로 오늘 오후 1시 비행기로 출국합니다. 나머지 인원도 비행기 편이 구해지는 대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또 행안부와 해당 여행사와 함께 사고자 가족과 접촉하고 있고 관련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자 가족과는 행정안전부가 시군구를 통해서 연락 중이며 영사 콜센터, 안전지킴센터, 또 대사관 등이 가족들의 문의 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잠시 뒤 오늘 오후 2시 반에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취합된 자세한 내용을 전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 원인과 당시 여행 상황 등에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사고 당시에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가 부실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서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이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브리핑룸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 그리고 사고가 난 부다페스트는 어떤 곳인지 이윤희 기자가 브리핑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유럽 중앙 동부에 자리한 내륙국 헝가리입니다. 도시 곳곳의 건축물과 자연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아름다운 경관과 깊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수도인 부다페스트는 파리, 프라하와 더불어 세계 3대 야경 도시로 꼽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인기 신혼여행지 상위권에 오를 만큼 특히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번 참사는 부다페스트의 관광 명소인 이 다뉴브강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뉴브강은 길이가 무려 2,858km, 유럽 제2의 강입니다. 넓게 보면 이 독일에서 발원해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지나서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의 경계를 거쳐 흑해로 들어갑니다. 이번 사고는 이 부다페스트 지점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였습니다. 사고 당시 다뉴브강의 온도는 10도 내외였습니다. 한밤에 사고가 났고 폭우가 쏟아진 데다 유속 또한 빨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조된 탑승객 중 1명은 사고 지점에서 약 3.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뉴브의 수위는 약 5m 정도지만 비가 내리고 있어서 당시 수위는 평소보다 더 오른 상황이었습니다. 주 헝가리 대사관은 사고 확인 즉시 현장 대책반을 구성해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고 헝가리 당국과 협조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조자들은 속속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네, 이윤희 기자의 브리핑룸에서의 리포트 들어봤습니다. 자, 조금 전에 참좋은 여행사 측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추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김민지 기자와 이 관련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행사의 추가 브리핑에서는 그 탑승자가 1명이 더 늘었죠? 예, 지금 여행사 발표가 여행객이 30명, 인솔자가 1명, 현지 가이드가 1명이었고 현지 가이드 중에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1명이 탑승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외교부에서 발표한 33명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으로 보이고 여행사에서는 이제 현지인으로 보이는 이 선박 운전 하기 위해서 1명이 더 추가로 탑승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 탑승한 한국인 승객 인원에는
33명으로 네,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지 선박 운전사가 한 명 더 있었다. 네, 현지인 선박 운전사가 한 명 더 추가가 된 것으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 고객들, 구조 관광객들의 신원을 확인 중이었는데 확인을 했다고 여행사 측에서 발표를 했죠. 네, 우선 여행사 측에서 구조 고객 명단을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영아 씨, 31세 정영아 씨, 49살 황성자 씨, 66세 이오키 씨, 60세 안희철 씨, 64세 이윤숙 씨, 32살 윤나라 씨, 55살 김용미 씨 이렇게 7분이 구조가 됐다라고 지금 여행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행사에서 파악한 구조자 명단이었습니다. 지금 자막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 아직 외교부에서 이제 사망하신 것으로 알려진 7분에 대해서는 아직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유가족들이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요. 예, 우선 그 5가족을 제외하고는 13가족 16분이 연락이 돼서 현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제 그 여행사 직원들과 함께 출발할 예정이라고 여행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또 나머지 가족분들도 연락이 되는 대로 그 현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행사 측에서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도 추가로 또 발표를 했죠. 예, 우선 여행사에서는 현지에 파견된 직원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대형 선박이 그 여행사 측의 선박을 추돌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또 2차로 확인을 받은 것은 자신들의 선박이 출발하기 전 9시쯤에 정박 중에 대형 선박이 치고 지나갔다라는 사고로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앞서 CCTV에서는 좀 운항 중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여행사 발표에서는 정박 중이었는데 대형 선박이 추돌을 하고 지나갔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였군요. 네, 이게 일단은 여행사 측에서 그 공식적인 경찰 발표가 아니라 현지에 파견된 직원이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밝힌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CCTV 영상을 또 보기도 해서 이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또 발표되는 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김민지 기자 그리고 황현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KBS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12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